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벤츠 전시장입니다.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고요.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목이 마르네요. 세상에, 이 냄새 뭐예요? 오줌 냄새가 나는데요.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구걸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냥 잠시만. 이분 좀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자동차 매장에 들어선 더러운 옷차림의 76세 할머니. 매장 직원들의 냉대와 조롱. 그들이 몰랐던 사실로 인해 자동차 업계가 난리 나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강남 압구정 거리는 늘 화려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들이 반짝이고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 속에서 최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6세의 그녀는 왼쪽 무릎에 난 상처에서 아직도 시큰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집 앞에서 넘어진 후 옷은 더러워졌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속 혼란이었습니다. 집이 어디였지? 지금은 몇 시였지? 아들 태준이는 어디 있지? 순자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맑아졌다가도 금세 짙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치매 증상이 점점 그녀의 일상을 잠식해 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곧 순자의 지저분한 옷과 냄새를 맡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순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하는 사이 여성은 이미 등을 돌려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강남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JT그룹 창업주의 아내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하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숙자를 보듯 그녀를 힐끗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고급 빌딩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뾰족한 별이 원안에 담긴 로고였습니다. 벤츠.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일렁였습니다. 태준이가 첫 벤츠를 사서 집에 온 날 그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시고 다닐게요. 이 차 어떠세요? 어머니도 좋죠?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로고만은 선명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이, 내 아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클락션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순자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미친 할머니네. 눈 안 보여요? 운전자의 거친 목소리에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둘러 인도로 올라섰습니다. 벤츠 매장 앞에 서자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이, 우리 아들이 이런 차를 좋아했었지. JT그룹의 회장이 된 그 아들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태준이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는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더러워진 옷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등을 곧게 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최순자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듯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벤츠 매장 안은 기분 좋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말끔한 유리벽, 그리고 전시된 고급 차들이 마치 예술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이런 세련된 공간에 더러워진 옷차림의 자신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직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이내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변했습니다. 한 여자 직원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다른 직원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번쩍이는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수석 판매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벤츠 전시장입니다.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고요. 직원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이 순자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순자의 얼굴이 아닌 더러워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카락만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목이 마르네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에, 이 냄새 뭐예요? 오줌 냄새가 나는데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손님 몇 명도 거리를 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침에 넘어진 후 옷을 갈아입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마치 자신이 더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카페가 아닙니다. 할머니, 여기는 고급 차를 사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진우의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만요. 제 아들이 순간 또다시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였는지, 그 아이는 무슨 일을 했는지 혼란스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구걸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매장 전체가 냄새로 오염되고 있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방향제를 분사하기 시작했고 그 행동이 마치 순자에게 직접 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매장에 치매 걸린 노인네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경비 좀 제대로 서야지. 누군가의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라는 표현이 순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치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모욕받아야 할 이유가 되나요? 미안해요. 그냥 잠시만.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손을 휘저으며
근처에 있던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좀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고객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경비원이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순자의 마른 팔에 순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파요. 제발. 순자의 작은 탄식에도 경비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그녀를 출구로 이끌었습니다. 아니, 거의 끌다시피 했습니다. 순자의 발이 바닥에 끌리면서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신발, 제 신발.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이 숨기지 않고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자녀에게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노인네는 요양원에 가둬둬야지. 어떻게 이런 고급 매장에 들어오냐? 또 다른 직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순자는 마치 쓰레기처럼 매장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할머니, 여기 앞에서도 얼쩡거리지 말고요. 우리 고객들이 불편해합니다. 경비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귓가에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순자의 벗겨진 신발을 집어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에 다시 서게 된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쪽 신발만 신은 채 매장 앞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다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순자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누군가 미친 할머니인가 봐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이토록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태준이. 그래, 최태준. 그 아이는 JT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전, 이 벤츠 매장에서 50대의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태준이와 함께 이 매장에 왔었고, 경비원들이 도열해서 인사하고 직원들의 환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엄마 모시듯이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옷차림 하나로, 동행한 사람 하나로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니. 순자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이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갔더니 안 계시던데.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자신이 아침에 혼자 나와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태준아, 나 여기 네가 차 샀던 그 벤츠. 사람들이 나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수치심과 모욕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벤츠요? 압구정동 그 매장이요? 어머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말고 거기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격렬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 누려온 자존감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매장 앞 도로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매끄럽게 벤츠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순자를 발견하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흐트러진 모습, 한쪽만 신은 신발,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보자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벤츠 매장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 손을 잡으세요. 태준은 부드럽게 순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그녀의 기억이 맑아졌습니다. 태준아, 내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알겠어요. 태준은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매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이르자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준과 순자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옷차림의 순자를 향한 냉소적인 표정들이었지만 곧 태준을 알아본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최 회장님.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불과 30분 전 그들이 쫓아낸 더러운 할머니가 JT그룹 회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구석에 서 있는 직원에게 멈췄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태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는 매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준은 진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 어머니를 알아보셨나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정한 미소가 아닌 날카로운 비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이 매장에서 함께 있었죠. 당신이 직접 어머니께 차를 대접했던 것 같은데요. 진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지점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지난주 체결한 50대 납품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50대 규모의 계약은 이 지점 연간 실적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제발.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보상이요? 어머니의 자존심, 어머니가 느끼셨을 수치심. 그걸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매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지점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진우를 향해 다시 돌아섰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그 교훈을 아주 값비싼 대가로 배우게 될 겁니다. 매장 직원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치심,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매장을 나섰습니다. 롤스로이스에 오르기 전 순자는 잠시 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멍하니 서 있는 직원들과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지점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이렇게 멋진 아들이었구나.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늘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태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차가 매끄럽게 출발하며 그들을 벤츠 매장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이 남긴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벤츠 압구정 지점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업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진우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아침 담당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0대 계약이 취소되었어. 회사가 입은 손해는 네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금액이야. 이사의 말이 진우의 귀에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벤츠 본사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50대 규모의 계약 취소는 한국 지사 전체 실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JT그룹과의 관계 악화였습니다. JT그룹은 한국 50대 기업 중 하나로 그들과의 관계 단절은 회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태준의 집무실에는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BMW, 아우디, 렉서스 등
벤치의 경쟁사들이 앞다투어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태준의 비서는 그 전화들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만 5개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단순한 복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을 피워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기획팀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태준은 기억의 정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존엄과 사랑이 공존하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팀원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첫 프로젝트인 기억의 정원은 서울 교회의 넓은 부지에 설계되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건물과 넓은 정원, 최첨단 의료시설이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건설이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JT그룹 회장, 어머니의 상처에서 희망을 피우다라는 헤드라인이 전국 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취재진들이 태준을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나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경험에서 비롯된 약속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결코 무시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이죠. 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시청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에서는 응원의 메시지가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JT그룹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 상승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만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준아,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태준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수입차 브랜드 선정을 위한 최종 미팅이 열렸습니다. 3개의 브랜드가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태준은 그들에게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납품하는 차량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 고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브랜드 담당자들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위한 노인 존중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필수로 포함시켜 주세요. 새 브랜드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각자의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태준은 그중 가장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100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대에서 100대로 계약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자동차 업계에 폭풍과 같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벤츠 코리아 본사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손실을 넘어서는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본을 잃은 겁니다. 한 임원의 말에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억의 정원 건설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태주는 매주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순자는 가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잊어버렸지만 흙을 만지는 순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참 좋구나. 그녀의 단순한 말에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처에서 피어난 이 작은 정원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순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 가도 그녀가 남긴 가치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기억의 정원 창문으로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순자는 창가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님? 간호사 미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어깨에 담요를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좋아요. 저기 꽃들이 참 예쁘네요. 순자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정원은 개원 1년 만에 치매 케어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진과 복지 관계자들이 견학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에 놀랐습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존엄하게 대우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에. 우리 정원이 이제 10개로 늘어나요, 어머니. 태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 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가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태준은 변함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개, 우리 태준이가 대단하구나. 그녀의 단순한 칭찬에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손등에 핀 주름들이 인생의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 수입차 매장들에는 최순자 레슨이라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월 1회 이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고객, 특히 노인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벤츠 코리아도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신입사원 교육에 최순자 프로젝트를 포함시켰습니다. 압구정 지점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고 입구에는 모든 분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JT그룹의 치매 연구 지원금은 매년 2배로 늘어났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노인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창한 오후, 태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특별한 산책을 나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순자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자가 물었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3년 전 그 벤츠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방문하셨던 곳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살짝 아팠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매장에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어머님도 오셨군요. 지점장이 순자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매장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모든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이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부러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어머님 덕분에 생긴 변화예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맑은 빛이 돌았습니다. 강남 압구정 거리에는 최순자 벤치가 설치되었습니다. 누구나 쉴 수 있는 편안한 벤치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순자가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전 태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1년 후 기억의 정원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순자의 사진이 로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최순자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접객 서비스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방식,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종종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그를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잊어가지만 세상은 엄마를 기억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요. 순자의 단순한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나의 상처가 수많은 치유로 피어난 날이었습니다. 중앙공원에 새롭게 설치된 최순자 벤치에 노인 한 분이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멈춰서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가치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남았다면
댓글로 감상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